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는 제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정치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이재명의 정치 반란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아침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왜 내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고 초법적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국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개념이 없는 인간,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버리고 국민도 버릴 수 있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국가 미래를, 내년을 끌고 가야 될 국가 예산도 지 멋대로 해버리고 법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지 멋대로 긴급 체포하고 또 긴급 체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정치 선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대한민국 국군들, 국군 지휘관들을 국회에다 다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공백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안보를 공백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길러놨던 정치 군인들이 당당하게 나는 안보를 지켰는데 안 가야 되는데 국회 가서 줄줄이 줄을 서 있습니다. 특히 707 특수전 단장은 자기 얼굴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군사 기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마음대로 까고 있고, 도저히 대한민국 정상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는 늘 치르지만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논란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치해법권 지역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떤 기구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타치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번 정도 헌법재판소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킹이 북한에 의해서 해킹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아니라도 남한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돼서 조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후의 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냐고 선거는 계속 치르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부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이런 자들은 지멋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수순은, 나는 국민의힘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정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국민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 이익밖에 없고 그들 특권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들 세비만 올려놨습니다. 내년 예산은 심의도 안 하고, 내년 예산 다 필요한 예산 다 깎고, 반도체법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통과도 안 시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자기 세비만 탁 올려놓고,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당을 탈당한과 동시에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나는 나를 탄핵하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탄핵하겠다 그러면 나를 탄핵하라. 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대한민국 법치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주장이,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나는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수순이 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면은 다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충분하게 복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길을 택해가야 된다. 그 길을 택해가는 것이 일순간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새로 살리는 길이고, 바로 이재명 같은, 그리고 저 썩어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길이 대통령이 그 길로 걸어가는 길, 고난의 길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저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만년 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십자가를 홀로 둘러매야 됩니다. 다른 모든 부하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비상계엄의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 공무원들, 누구도 나의 정치재판에 이용물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딱 국회도 선언해야 됩니다. 언론들이 강난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는 여전히 그렇지만 정치와 언론이 한 몸이 되어서 늘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서되 유효하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처럼 우왕좌왕 목놓아 외치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일 동안에 국회 해산, 정치 독재하는 국회 해산하자 올려놨더니 하루에 10만 명씩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되면은 30만이 넘어서 40만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수백만 명이 국회 해산에 동의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재명의 정치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보십시오. 지금 이 비상계엄에서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재판장, 법 출석도 안 합니다.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합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판사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 않는 놈도 문제지만은 가지 않는다고 재판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판사, 이 인간들, 비겁한 인간들에게 저는 심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엄벌을 줍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정치 깡패는 아무 처분을 못 내리고 안 내리고 있는 이 판사들이 판사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법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힘이 나약한 국민만 때리고 있는 이 인간들이 정의롭습니까?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앉아있던 자체가 비극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이제 탄핵 절차로 가면은 재판관들이 부족합니다. 이제서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 3명을 보충하겠다고 민주당이 지금 어제 2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한 판사 중에 마은혁이라고 하는 부장판사, 서부지방법원이 있다고요. 이 인간은 판사가 아닙니다. 이 인간은 정치가요, 정치투쟁가입니다. 이 인간은 사법부에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민노당이 보좌진들이 국회를 점령해갖고 그 깡패짓을 하고 했는데 이거 공소기각한 놈이 마은혁입니다. 이런 놈이 판사에서 되겠습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권을 잡고 대통령이 될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놓고. 법률가에서 대통령이 될 때는 정치가고 법 위에 정치가 있는 것이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을 행사할 때 그때 고뇌해서 주권을 행사해서 되고, 철회할 때도 자신의 뜻,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의 그 뜻이 관철되고 난 뒤에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아직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미국, 동맹국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 바이든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언론들이 지금 막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대화가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지 말고, 선진국은 제가 했는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원칙대로 법치를 실행했고, 그래서 법도 실행한 걸 거둬들인 것은 너무나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 반란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의심쩍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수방사령관, 이 군인들이 심지어 특전사령관이 일반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군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장에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인은 지 멋대로 나가서 인터뷰하면 안 됩니다. 왜? 박정훈 해병대 법률 대령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사망 이후에 그 해병대 법률 단장 국방부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와서 언론 인터뷰하고 했던 것도 범죄요 처벌 대상이 돼서 돼 있지 않습니까? 군인 아무 데 가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준과 그 인간을 막 데리고 와서 막 합니다. 군법 위반인데 군법 위반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다 처벌받게 고발장 오늘 들어갑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군을 다 망가뜨려 놨다는 것은 안보도 망가뜨렸지만은 군인들의 정신 자세와 군인들의 본분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게 문재인 5년이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는 세세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가야 될 정치적 행보는 대국민과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두 번째, 탈당, 국민의힘당을 탈당하는 것. 그래서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인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말고 국민과 함께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같이 가겠다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 세 번째는 탄핵의 길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존경하는 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법적 심판을 받겠다는 것. 다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다시 화려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요 정치적 마지막 승리의 길이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을 따랐던, 본인의 명령을 믿고 따랐던 진짜 충신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겠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맷집과 의지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이재명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언론을 동원해서 강풍을 계속 광기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바람은 미친 바람일 뿐입니다.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날 그런 광기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수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한 예산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반도체법은 통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아이들 위한 예산 다 삭감시켰습니다. 죽일 인간들입니다. 죽일 인간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년 국가와 국민에게 써야 될 예산을 지 혼자 다 통과시킨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바로 정치 독재라 그러고, 이런 독재하는 놈을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연대 한국 NGO연합에서 국회 해산 서명하고 있는 거 열심히 올려서 빠른 시간 내 100만을 돌파하고, 그 100만이 200만, 500만, 1000만 가서 그 1000만의 힘으로 국회 국민투표하자고. 이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 대통령이 복귀하고 난 뒤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국민 투표로 국회 해산을 묻는 그 절차도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어제는 또 낮부터 우리 한가기님이 또 추운 겨울에 추수를 잘 지켰습니다. 송화제 변함없이 또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미경리 타워 스파이 오늘 보니까 진수화제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